제가 8월 28일 날 왔다가 오늘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석 달은 채 안 돼요. 그날 올 때는 엄청나게 더웠는데 오늘 올 때는 추워서 오바 비슷한 거 입고 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변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는 너무나도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못 느끼죠? 지구가 말이죠. 그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지름이 3억 킬로미터짜리인데 3억 킬로미터짜리를 한 바퀴 도는데 딱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초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3억 킬로짜리 원을 도니까 한 9억 킬로, 10억 킬로 되겠죠. 15억 킬로를 지구가 도는데 초까지 맡겨 돈다 이겁니다. 매년.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구가 혼자 도는 게 아니라 혼자 또 돌면서 도는 거예요. 돌면서 지구를 도는데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 요 서울이 있던 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같은 자리에 오는데 24시간입니다. 그게 24시간 동안에 4만 킬로를 도는 겁니다. 4만 킬로. 지구 적도가 4만 킬로거든요. 이제 서울은 좀 위니까 4만 킬로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몇만 킬로를 24시간 만에 정확히 돌아서 그 자리에 오는데 우리가 그 도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찬송가 중에서 매일 전철 때 무조건 듣는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이라는 그 이제 영어로는 How Great Thou Art.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거기에 보면은 그 가사 중에 When I am in awesome wonder. awesome이라는 건 무섭고 놀랍고 그러는 거예요. 원더는 와 이런 거가 원더입니다. 가을 단풍을 보면은 그 awesome wonder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파라던 것이 이렇게 노랗게 되고 빨갛게 되는 거구나. 이놈이 끝까지 파란색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은 작년 이맘때인데 금년도 또 이맘때예요. 전부 노랗게 되고 이제 빨갛게 되고 떨어지고 또 6개월 동안 내년 4월 되면 또 전부 요만한 은행나무들이 다 파란색으로 나올 겁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awesome wonder죠. 요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이네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이 지금 85세 되신 분인데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점심 만나가지고 그 광화문에 있는 어떤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한국 와서 이렇게 경치 좋은 걸 보니까 내가 이 노래를 안 부를 수 없다 그러면서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이라는 거를 뭐 그분은 쭉 평생 미국에서 교수하셨으니까 영어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When I am in awesome wonder. 아주 정말 이 보고서 너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정치학 개론을 배우는데 우리 교수님이 엄청나게 또 아주 기독교의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이극찬 교수님이라고 이제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확산하는 역사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가 점점 커지는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가 뭡니까? 자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자유하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내 말에 거하고 나를 믿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 자유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 세상 속세에 자유가 확산되는 거, 우리가 그것이 인간의 역사다. 근데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확산시켜 주는 겁니다. 지구에 보면은 옛날에는 뭐 왕들이 전부 다 왕들만 자유로워요. 국민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로운 나라가 엄청 많아요. 자유스러운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일어난 일이 자유스러운 나라가 많아지는 쪽으로 세상 역사는 흐르고 있더라. 이게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자유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 중에서도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지금 한 지난 9월, 10월 한 두세 달 동안 일어난 국제정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권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미국 헌법에,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는 죽지 않고 살 자유입니다. 누가 우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생명의 자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 자유, 프리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행복 추구의 자유, pursuit of happiness라고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유, 그러니까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주셨는데, 이 지구상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보장해주는 정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만든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저렇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인간에게 준, 거긴 그 말도 있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자유는 양보할 수 없다. inalienable 해갖고 누구한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양도의 권리를 하나님이 준 건데 어떻게 누구한테 뺏겨? 그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세계의 독재자들이고, 기독인들은 그런 사람을 우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배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 정치사를 보더라도 확실히 자유가 커지는 역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점점 더 많은 사람한테, 지금 지구에서 기독교 못 믿게 하는 제일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중국은 신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질의 나라입니다. 정신의 나라가 아니라. 근데 그 중국이 지난 가을, 하여간 금년 들어서 대폭 폭망하고 있다. 나는 이게 확실히 중국이 그동안에는 말이죠, 나라가 부자가 되면서 교회도 만들었어요. 중국 교회들 멋있습니다. 크고. 근데 그것이 점점 커지니까 시진핑이라는 인간이 교회를 부십니다. 부시는데도 잔인하게 부셔요. 가서 불 지릅니다. 불 지르고 교회에 그 십자가 있는 첨탑, 그거를 꽉 찝는 거 있죠. 그거를 크레인으로 찝어서 잡아당기고, 아주 그 못된 짓을 한 2018년 무렵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벌 받을 거다라고 우리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정치학자들이, 야,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금년에 벌을 된통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투표를 안 하는 나라예요. 투표를 안 하니까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를 하니까 권력이 국민한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이 너한테 권력을 준 거야. 잠시 동안 네가 우리를 지배하라고. 뭐 지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잘 이끌라고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국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권력은 국민을 누르는 겁니다. 말 안 들으니까 꼰총을 가지고 위협을 해요. 그것이 중국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국군이라고 안 그럽니다. 공산당이 지도하는 나라의 당군입니다. 아예 그냥 군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공산당의 군대, 즉 당군이다. 그래서 중국의 그 제일 높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여러 가지 권력이, 타이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자리는 죽어도 안 놓습니다. 다른 걸 뺏겨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그 권력 투쟁은 군권, 군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런데 시진핑이가 군을 요번에 잃었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중국, 총구를 잃어버린 시진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총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총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긴 시진핑. 그러니까 지가 들고 있어야지 권력이 유지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권력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난 3월 무렵에 이거 봐라, 중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 중국의 권력이 심각한 이동이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봤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는 거기서 생산하는 글을 읽고서는 전혀 분석이 안 됩니다. 왜? 거짓말이니까. 우리나라도 언론 보면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요새 우리나라 큰 신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뭐 지구는 뜨거워진다.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1920몇 년이 더 뜨겁더라고요, 지금보다.
탄소가 많아진다. 몇백 년 전에는 더 많았더라고 보니까. 공장에서 탄소가 나온다? 그럼 공장 없을 때는 왜 탄소가 있어요? 예, 바로 이런 것들. 그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중국의 그림을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북한 같은 나라는 워치하는 나라, 워치. 그래서 그 미국 학자들이 나는 중국 전문가야. 그럼 I'm a China researcher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I'm a China watcher. 중국을 관찰하는 사람이지. 노스코리아 워처. 북한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제 모택동이가 그 한 말이에요. 군사력 가지고 통치한다. 그리고 모택동이 공산혁명 일으킨 것이 1949년이니까 저것이 벌써 7, 80년 동안 이어오는 그동안에 선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주석은 선거로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총구를 장악한 사람이 다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무서운 거라 저 사람들한테는. 근데 중국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대만도 선거하고 한국도 선거하는데 우리도 선거하자. 그러니까 이제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중국은 그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림 한번 볼까요? 중국같이 엄청난 나라에서 감히 제일 높은 사람한테 등을 돌려? 저 그림 한번 보세요. 그죠? 그 밑에 장군 한 사람 있죠? 시진핑이가 제일 높은 사람이 가는데 모두들 시진핑을 향해서 박수도 치고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서 가방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그림을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 장군 한 사람 앞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고개 숙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장군은 이제 시진핑을 쳐다보고 있죠. 시진핑이가 중국에서 제일 높은 군인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1등, 그리고 2등이 반대쪽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2등이에요. 그리고 시진핑을 쳐다보는 사람이 3등인 사람입니다. 야, 저 2등인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가 놀랐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 옆에 있는 그 시진핑을 쳐다보고 있는 장군이 없어졌어. 행방불명. 그래갖고 야, 중국에서 군인 중에서는, 그러니까 군복을 입은 군인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시진핑은 군복을 안 입었지만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군복 입은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다른 때를 쳐다보고, 이게 뭘까? 미국 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와, 시진핑이가 세긴 세구나. 자기가 오른팔 왼팔이죠. 그 두 사람이 2등 3등이니까. 근데 3등이 없어졌어. 와, 3등 왼팔을 자르는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시진핑이 정말 권력이 대단한 거다. 지금도 아주 권력이 성성하구나. 자기 왼팔을 잘라버릴 정도니까. 최근 조금 이따 밝혀진 것이 2등이 3등을 자른 겁니다. 근데 그 3등이 시진핑한테 대해서 죽어라 충성하는 3등이에요. 총구에서 나온다. 실제로 그 총구가 세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배신했는지 시진핑이 배신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런 배신이 일어났느냐. 시진핑하고 그 짱유샤 장군이라고 합니다. 별이 세 개인데 중국에서는 별이 하나,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가 우리나라 치면 대장입니다. 그런데 둘 아버지가 전부 모택동 밑에서 게릴라 전쟁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공산혁명을 같이 했고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살았고, 그래서 둘이 되게 친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다 이제 짱유샤가 시진핑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도와줬습니다. 짱유샤 장군이 나이가 한 두세 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 인간적인 그 갈등은 왜 생겼냐면은 저 사람이 원래 10년 하고 가야 됩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주석을 10년 하게 돼 있어요. 5년씩 2번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죽을 때까지 하는 거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째가 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로 바꿔놓은 것이 3년 전입니다. 그런데 장유샤가 자기보다 그래도 두세 살 형인데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직업을 맡아놓고 장 장군은 왜 아직도 그냥 군복 입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당한 감을 느꼈겠죠. 그것이 그 감정적인 이유고, 둘째는 뭐냐면은 장유세 장군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79년에 월남이 75년에 독립을 했죠. 공산국가로. 근데 79년에 중국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때 베트남의 침략군으로 갔던 장군이에요. 근데 가서 아주 거의 죽을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졌어요.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베트남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 중국군이 오면은 미군이 가르쳐줘요. 절로 오니까 여기 숨어 있다가 쏘라고. 그래가지고 중국군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이거 가서 원하는 걸 하나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건지,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자꾸 대만하고 싸우죠. 대만하고. 시진핑이가 살던 구역이 그 대만하고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이라는 데입니다. 모든 장군들이 복건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총구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짱유사가 지금 전쟁하면 우린 다 죽어. 우린 미국하고 싸울 수 없어. 우리는 대만 침략할 가능성도 없어. 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사이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저 사진이 일어나고 금년 3월 달에 그 두 번째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고, 와,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허웨이동 장군인데 같은 별셋이지만은 그 짱유사는 2등이고 이 사람은 3등입니다. 허웨이동 40일 넘게 안 보이는 거 알아? 이게 4월 달에 나온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안 보이더니 그래서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잡혀갔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애매모호하게 와, 시진핑이가 세긴 세구나. 자기 왼팔을 다 자르다니. 말 안 들어서 잘랐나? 이 사람이 충성하던 중에서도 최고인데, 그것이 이 나라는 모든 것이 다 비밀로 숨겨져 있는데 금년 10월 17일 날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상장급 장군 9명이 퇴출되었다. 상장이면 대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별 하나가 소장, 두 개가 중장, 그러니까 소장, 중장, 상장 이렇게 되고, 상장이 별 3개입니다. 중장이 별 2개, 우리는 중장이 별 3개죠. 다른데 9명이 쫓겨났다. 근데 쫓겨났는데 당적도 박탈되고, 중국은 당해 군대라고 그랬죠. 당적도 박탈되고 군적도 박탈됐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별 4개까지 올라갔는데 공산당인 적도 없었고 군대에 온 적도 없는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9명이 쫓겨났다라고 중국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9명이 누구냐? 전부 다 시진핑 장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별 4 상장이 한 30명 되는데 그중에서 9명이 쫓겨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전체가 다 시진핑의 장군들이다. 그래서 총구를 잃었습니다. 대만 전쟁 당분간 못 납니다. 안 나는 게 아니라, 아니 자기 충성파 장군들이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대만을 하루빨리 점령해야 된다라고 했던 장군들입니다.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미아오화라는 사람인데 그 두 번째, 저 사람은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아니 해군 참모총장이 거기 가서 싸우는 거죠. 대만은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잘려나갔어. 야, 하나님이 대만 사람들을, 그래도 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 더 가까워요. 중국 사람보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 전쟁할 능력을 이렇게 잘라버리는구나. 저 사람들이 다 물러감으로써 이제 시진핑 혼자 지휘하지 않습니다. 혼자 지휘하면 국민들이 자유가 없어요. 시진핑이 아니라 중국의 어느 대통령이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면 그 나라가 자유국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집단 지도 체제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통치해.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유가 조금이라도 더 생기는 겁니다. 김정은 혼자 하는 것보다 김정은이 한 10명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말랑말랑해지겠죠, 나라가. 바로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와, 참 이런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쫓겨난 얘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쫓겨난 걸 보고 시진핑의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시진핑이 힘을 잃었구나라고 이제 바꿔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를 제일 많이 미국에서 계속하는 사람이 저 3번째 중에서 3번째에 있는 고돈창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매일 그 X에다 글을 올리는데 한국에 관한 글을 하루에도 한두 개씩 올리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 대화하는 거 사진 밑에 놓고 이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뭐 아주 격한 말도 씁니다. 빨리 윤 대통령을 풀어내라 이런 말도 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진핑이 이제 피프스 리버레이션 아미 중국군은 인민해방군이라고 그러는데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을 이제 잃어버렸다. 그럼 시진핑 끝난 거죠. 고전청 박사가 계속 쓰죠. 시진핑은 군권을 잃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요번에 그 경주에서 열린 그 회의하기 한 일주일 열흘 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경주에 못 온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경주에 가더라도 그것은 헛개비가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 중국 속이 막 시끌시끌한 것을 바깥에 보이기 원치 않으니까 그냥 보내. 근데 보내는데 그 눈빛이 달라요. 웃음도 없고 말도 못하고 트럼프가 얘기하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이번에는 너무나 다 미국한테 다 양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랬대요. 저렇게 겁먹은 시진핑은 나는 처음 봤다라고 그랬대요.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는 보니까 중국이 그래도 뭔가를 많이 했고 미국이 지금 아닙니다. 중국은 그냥 다 손해본 거예요.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전쟁 맨 처음에 야 중국 너 우리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너무 많이 붙이니까 우리도 붙일 거야. 그게 지난 4월 달인데 4월 달에 중국은 한 57%, 미국은 한 30% 정도 돼가지고 중국이 미국 물건에 대해서 2배쯤 더 물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뒤바뀌었어요. 미국이 57, 중국이 30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진 거지. 중국이 더 붙이고 있다가 지금 미국이 더 붙이는 판이 됐으니까 바로 이렇게 중국이 지난 반년 동안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죽어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 그림이 시진핑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짱유세 장군이 오른팔 그리고 옆에 X표한 호웨이둥이 그 왼팔 그 밑에 4명이 돼 있어 그 7명이에요. 이 7명이 중국의 총입니다. 근데 그 중국의 총인데 그 중에서 4명이 없어져 버렸어. 요번에. 그리고 맨 밑에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중립이라고 그래서 살았는데 그 사람은 나의 멘토는 짱유세 장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총을 남한테 뺏겼다.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어떻게 가서 찾아오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쥐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곧 막 붕괴됐다고 봅니다. 요거는 루머인데 짱유샤가 주석이 된 거. 그러면 저 사람이 1인자가 되는 겁니다. 저거는 루머로 나온 건데 하여간 시진핑의 장군들은 이제 없다. 그래서 군위 주석 해가지고 그 군사위원회 주석이 바로 짱유샤냐 하는 그런 루머까지 돌았다. 그런데 일단 누가 더 세지 모르지만은 그냥 타이틀 네가 대통령은 그냥 해. 그 네가 외국도 다녀. 근데 이제 보내서 가는 거죠. 시진핑이 한국에 왔을 때는 고동청 박사 말을 빌리면은 보내면 갈 거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 싸우는 중이라면은 한국 자리를 비울 수가 없을 거다. 왜? 갔다가 못 갈 수도 있으니까라고 썼습니다. 아예 한국 왔다가 자기 의자가 없어졌어. 그럼 갈 수가 없어. 그런 얘기까지 돌던 이런 상황이었다. 중국이 이제 점점 괜찮은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장군의 56%가 없어졌어요. 장군의 56%. 그러니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데 총이 그 장군들이 다 시진핑한테 충성 바치면서 중국을 이끌어 왔는데 그 장군의 56%가 지금 없어져 버렸다. 이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 장군의 섭정 시대가 되는 거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그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 숙청 짱유샤의 군사 쿠데타. 저 사람이 우리 이 중국 전문 아주 그 대단한 학자인데 이분은 원래는 그 중국 가서 삼성에서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쭉 뭐 중국말도 되게 잘하고 중국 사람도 아는 사람도 많고 근데 북경대학에서 국제정책으로 박사를 받아갖고 와서 지금 이제 중국 분석하는데 저분 혹시 유튜브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아주 이 정확한 분석인데 9명 쫓아낸 다음에 30명을 또 찾아내는데 그 30명도 전부
시진핑의 장군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권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이죠. 미국 학자가 썼는데 bully of Asia, 우리말로 번역은 뭡니까? 아시아의 깡패. 깡패입니다. 그동안 깡패 노릇을 많이 했죠. 어제 일본 오사카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일본 여자 수상 새로 당선됐죠. 여자 총리. 그 사람이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빨리 출세해요. 중국의 외교를 전랑 외교라고 그럽니다. 싸우는 늑대 외교. 아니, 외교는 평화롭게 하는 거지. 근데 전랑. 그래서 그 센 말 한 사람은 잘라야 되는데 너는 막 그런 말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명예를 망쳤어. 그러고서 그냥 거기서 해고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다 올라가. 와, 너는 중국의 그거를 세계에 과시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지금 그 책 제목이다 그렇죠. 시진핑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빨간데 거기가 복건성이라는 성입니다. 대만하고 마주 보고 있죠. 어느 교수들이 그래요. 나중에 중국이 앞으로 몇십 년 되면 복건성은 대만이 된대. 대만이 복건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건성이 대만이 돼. 왜 그러냐? 그 빨간 데 있는 사람들은 대만 돈으로 먹고 삽니다. 대만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돈이 많잖아요. 훨씬 부자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1년에 한 2, 3천 달러 버는데 대만 사람들은 3만 5천 불 벌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저기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젊었을 때 자기 친구들로 국가를 지금 짠 겁니다. 모든 대장들이 전부 다 시진핑이가 별 달아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대거 다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해군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군이 가서 전쟁한다는 거 좀 어려운 일 아니겠어? 전쟁을 하려면 무기도 좋아야 되지만 군인들이 좋아야 되죠. 뭐 군인들이 대장이 없어졌는데 지휘자가 없어졌는데 평생 대만하고 어떻게 싸울 것만 곰곰이 생각하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대만하고 지금 싸우면 안 돼. 그러는 사람이 실권을 잡았는데 근데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 저는 못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나오고 저 사람이 아마도 실권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녹일게요. 국군의 날 행사할 때 이제 나와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제병지휘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 북경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퍼레이드를 10년마다 한 번씩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전에 거기 갔었고 이번에는 뭐 우리 대통령은 안 갔지만 국회의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휘하는 사람이 지금 시진핑가 있고 지휘하는 사람이 보고하죠. 저 사람이 시진핑 부하가 아니라 짱유샤 부하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 사람을 하고 싶었는데 짱유샤가 웃기지 마, 얘가 해. 그러니까 완전히 본토. 그러니까 이제 북경 군구 사령관이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군 중장이 했습니다. 공군 중장. 육군 상장이 해야 되는 자리를 시진핑 부하가 해야 되는 거를. 그래서 저거 보고서도 이제 또 참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 중부전구라고 해서 노란색 표시한데 거기 사령관이래야지 그 사령관을 시진핑이 쥐고 있으면은 그래도 자기 사무실은 안전한 거예요. 청와대는 안전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사령관이 지휘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 나라는 책으로 보면 안 되고 글로 보면 안 되고 저렇게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바뀌는 게 확실해. 이 사람이 왜 지휘를 하지?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나는데 미국 지금 우리나라 신문 보면 트럼프가 쩔쩔매는 것 같은데 진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잘 나가고 있어요. 10월 9일 날 평화를 하나 또 만들었어. 그 10월 9일 평화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야, 이런 평화가 다 가능하냐. 그래갖고 세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피스메이커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 트럼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8개의 전쟁을 일단
평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10월 9일 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평화는 이것도 되네,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3,000년 만에 가장 큰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중국이 온 세상 모든 나라한테 편지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그 편지 받았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라는 그 희귀금속, 이거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네 금속이 0.1%라도 들어간 물건을 다른 나라한테 팔 때 중국의 허락을 받을 것, 뭐 미국한테도. 근데 그거로 비행기도 만들고 이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거 없으면은 지금 현대 문명의 그 이기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이 한 90% 장악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서 오늘 내가 그래도 평화를 하나 이룩해서 기분이 좋은데 그날 그런 편지를 받았어. 트럼프가 이제 화가 무지하게 났죠. 그래가지고서 오케이, 니네가 싸우자 그러면 싸우겠다. 아유,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 히토리 안 팔면 큰일 나니까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히토리를 계속 파세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미국이 오케이,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하자. 이 싸움은 힘들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이긴다. 싸움 붙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네가 히토리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는 너네를 힘들게 하는 수 있는 것이 너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돼. 그러니까 그거로 맞짱을 뜨겠어. 그리고 중국의 모든 물건 미국에 팔 때 관세 100% 물리겠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경주 와서 다 안 하겠다라고 중국이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토류 같은 거 미국의 비행기 폭격기 만드는데 중국이 미국 폭격기 만들러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히 이긴 거죠, 그죠? 바로 이런 상황인데, 히토류라는 것은 희귀한 것은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 히토류가 왜 희귀하지 않냐? 그거는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 그거를 정제하는 과정, 영어로 프로세싱, 리파인. 우리가 원유를 자동차 놓으면 차 안 가죠. 원유를 휘발유로 만드는 과정.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그 인간한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 빨리 죽어요. 병 걸리고 너무 더럽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그걸 만들다가 다 중국한테 맡길 때 또 일부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미국 좀 얌체다 말이야. 자기네 사람들은 건강을 지켜야 되고 중국 사람들이 다 죽어나야 되는 거구나 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세계의 90%를 정년된 히토류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세월이 좋을 때는 뭐 그거 가지고 싸움을 안 하는데 서로 으리렁거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히토류를 다 중국에서 만들고 철강을 다 중국에서 만들면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세계화주의자들은 아니, 그 나라가 우리보다 더 싸게 잘 만드는데 미국에서 비싸게 만드는 것보다 싸게 잘 만드는 걸 사오면 되잖아. 그것이 미국한테도 덕이 아니야. 득 보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맞아. 그런데 미국이 어느 나라랑 전쟁한다고 치자, 중국 말고. 그러면 우리가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서 쇠가 많이 필요할 텐데, 철강이. 그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중국이 다 파냐? 안 팔 수 있잖아. 그게 세계화 반대론자들이 옛날부터 하던 말입니다. 우리가 쌀을 사오면은 미국 쌀 사오면 우린 다 좋아요. 여기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시죠? 농사 짓는 분이 우리 국민의 5% 미만인데 그 사람들만 아파요. 그런데 세계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5%가 아픈 거가 100이라고 치자. 근데 95%가 좋은 게 1000인데 그러니까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계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국가주의자는 5%가 아픈데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가 쌀을 생산하는데 어느 날 미국이 우리한테 쌀 안 팔겠다고 우리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이건 5%가 아니야. 잘못하면 다 죽는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세계화 반대론자입니다. 저는 세계화 반대론자예요. 나는 그 5%를 우리 농민이 5% 농민이 손해보는 거가 100인데 95%가 이득 보는 거니까 이득이 1000이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900이 이익이다. 그런 세계화 논리에 나는 반대하는 거가 맞아. 숫자로는 맞지만은 그 100이 우리를 다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거야. 어느 나라가 어느 날 마음 먹고 나 안 팔아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이 마음 먹고 안 팔아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다 문 닫다 보니까 팔 게 없어. 그래서 미국이 철강도 못 싸우고 히토리도 못 싸우는 상황을 벌써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세계화 이론이 깨지고 있어요. 야, 중국이 마음 먹고 안 파는 게 아닌데도 우리가 못 싸울 수가 있구나.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돼. 쌀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철강도 비싸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거는 안 만들 수가 없는 물건이야. 그게 트럼프 얘기고 트럼프가 이제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대통령도 당선되고. 야, 이거 보세요. 히토류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중국의 노동자들이 이러고 전 세계 히토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 사오면은 삼성 핸드폰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도 못 만들고 우리나라 좋은 차들 못 만드는 겁니다. 이거로 만드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다 트럼프가 편지 썼어요. 중국이 히토류 안 팔겠다고 그런 다음에 안 팔면 이제 미국이 비행기도 못 만들고 다 못 만드는 거죠. 중국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중국에게도. 그리고 저는 항상 그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느껴왔고 역시나 이번에도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분야들이 많이 있으며 그것은 중국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하다. 중국이 미국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은 미국이 중국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건 더 많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신사적으로 했다 이거죠. 미국이 유리한 거 중국한테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기로 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자기가 그래도 평화협정을 한다 이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은 날, 저는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주 후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의 서한이 특히 부적절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3,000년의 혼란과 전쟁 끝에 중동의 평화가 찾아온 날에 발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그날 찬물을 뿌리냐 이거야. 다 미국이 기분 좋아서 이제 중동 평화가 왔다 그런 날. 우리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독점해온 원소 하나마다 미국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칼을 중국보다 2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겠다 이거예요. 비록 잠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싸움을 하니까 미국에게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 붕괴입니다. 저거는. 그걸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날 고든창 박사가 오늘이야말로 미국과 중국 중에서 누가 위에 있는 나라인지 누가 보스인지 증명한 날이다. 중국이 이제 그 트럼프 편지를 받고 쪼그라드는 것이죠. 보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의존하는 것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세미컨덕터가 뭡니까? 반도체죠. 반도체가 없으면 현대산업은 그냥 그날로 죽죠. 반도체를 현대의 고급 문명의 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중국에 필요한 반도체의 95%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핸드폰 70 내지 80%, 중국의 클라우드 앤드 AI 서비스, AI 요새 되게 유행하죠. 90%. 그리고 중국제 비행기의 75%가 미국 부품입니다. 그리고 중국은행은 그 시스템 80%가 미국 시스템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가지고 히토리니네가 우리한테 안 팔면은 우리는 이거 너네한테 안 줘. 그러니까 중국이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거가 더 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 한 바퀴 돌았죠. 이번에 아시아 오는데 나는 저쪽 태평양으로 해서 왔다가 할 줄 알았더니 아예 워싱턴에서 그러니까 중동으로 갔다가 중동에서 말레이시아 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왔다가 일본에서 한국 왔다가 그리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갔는데 저 갈 때마다 참 잘하고 갔습니다. 트럼프가 그 평화를 이렇게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천당 가고 싶어서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천당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참 전쟁을 끝내가지고 수많은 남편과 수많은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제일 큰 상이에요. 난 노벨상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좌파들은 트럼프가 지가 못된 일을 많이 해서 천당을 못 갈까 봐 무서워하는 놈이다라고 또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사람들이 많이 안 죽게 되면 그게 천당 가는데 도움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죄를 지은 게 많아가지고 아직 천당 갈 자신이 없어서 저러고 있다라고. 참 언론도 그래요. 여기서 트럼프가 말이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쓴 글인데 한번 보세요. 그냥 요 빨간 줄 한번 아주 영어가 쉽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After winning 3 elections by a lot. 근데 대문자로 쓴 거 보세요. 세 개의 선거를 대폭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에 대통령 선거 3번, 3를 대문자로 썼어요. 그리고 by a lot, 압도적으로 대통령 선거 3번을 이긴 후에 대통령 선거 2번 이겼잖아. 2016년에 이겨가지고 대통령 4년 했고 2020년에 떨어져서 4년 동안 나와 있었고 2024년에 붙었으니까 2번 붙었는데 저기에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는 겁니다. 나는 3번 다 이겼어. 그리고 가운데는 내가 이겼는데 부정선거로 진 거야. 그거 잡겠어. 다 잡아버릴 거야. 그 얘기를 아시아 오면서 비행기 속에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 am now getting the best polling numbers that I have ever received. 이거 뭐냐면은 내가 3번의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이제 지금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지금 트럼프가 헤매는 줄 알죠? 트럼프 지지율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공화당하고 민주당 두 당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죠. 공화당 대통령이 20명, 민주당 대통령이 20명 그 정도 됩니다. 다 해서 45명인데 옛날에 민주공화당이 제대로 되기 전은 빼니까 공화당은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인데 공화당의 1대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공화당원들한테 링컨하고 트럼프하고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잘한다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에서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더 잘한다?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오는데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등수를 자기 학자가 분석해서 1등서부터 쭉 쓴 건데 1등이 트럼프, 2등이 링컨, 3등이 레이건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트럼프가 무슨 헤매고 있는 대통령인 줄 알고 매일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헤매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찰리 코크라는 그 젊은 그 친구는 참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 친구가 죽었을 때 어느 주에서 학교 선생님이 죽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럼 잘 죽었다 까불다가 텍사스 주에서 이런 일이에요. 텍사스 주지사가 그렇게 쓴 사람 100몇십 명의 교사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자격증을 박탈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텍사스 주지사가. 아니 이거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허무하게 흉탄에 죽었는데 그것을 찬양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인간들이다 해가지고 교사 자격증 자체를 뺏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미국 사회 분위기가 글로 가니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주지사가 선생님의 자격을 박탈해. 너네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미국의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종이신문 보면은 전혀 트럼프가 쩔쩔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도착해갖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춤추니까 같이 춤을 따라 췄어요. 아마 저런 대통령은 앞으로도 안 나올 거고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춤추니까 따라 춰. 그러니까 그 옆에 그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안경 낀 그 말레이시아 총리도 같이 따라 췄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내주는 외교지.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국경 분쟁하고 전쟁하는데 캄보디아하고 태국 수상부로다가 우리 평화합시다하고 사인했어요. 거기서. 저게 8번째. 그러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 더 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것만 끝내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대만 전쟁 못 일어나게 하고
하고해서 전쟁 못 일어나게 하면은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예. 타일란드, 뭐 그 옆에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가서 뭐 그냥 계속 다 무역 협상하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히토리 협상입니다. 중국이 그거 가지고 까부는데 우리끼리 협력합시다. 그래서 중국의 히토리오에 대한 의존도를 팍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 갔다가 일본 갔죠. 일본 갔을 때는 저거는 국빈 방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는지 하여간 일본 가가지고 정말 그 트럼프는 일본하고 미국 관계는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관계가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트럼프 왔다고 환영해 주는 거 보세요. 일본 동경의 저 가운데 있는 게 동경 도청입니다. 거기 빨간색, 파란색, 저 흰색 그게 바로 미국을 상징하는 색이죠. 미국은 뭐 매일 그 자기네 깃발을 Red, White and Blue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국경일날 애들 보고 내일 학교 올 때는 Red, White and Blue로 와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색에 해당되는 모자 쓰고 오고 뭐 옷 입고 가고 국경일 때 그래요. 바로 동경이 저렇게 그 엄청난 환영을 해줬고, 예. 이거가 이제 저 사람이 이번에 그 여자가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인데 뭐 60대 초반이에요. 이번에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헬리콥터를 같이 타고 거기 와 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 군함에 내려서 둘이 서로 연설했어요. 항공모함에 둘이 같이 내렸다. 이거 전쟁을 앞으로 같이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일본은 헌법상으로 전쟁을 못하게 돼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를 보면은 일본은 국가의 수단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전쟁을 국가의 수단으로 영원히 포기한다. 2조에는 그러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수단인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거는 미국이 써준 겁니다. 너는 전범이야. 앞으로 너는 전쟁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70년 전에도 미국이 우리랑 함께 전쟁해. 그래서 일본은 꿈을 이뤘습니다. 전쟁을 못하는 건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해. 미국이 무서워서. 우리도 보통 국가가 되면 안 될까요? 보통 국가는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전쟁을 못하게 헌법에 썼으니까 비보통 국가야. 근데 보통 국가가 되고 싶은데 헌법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무서웠는데 그 바꾸지 않고 다 해결한 거예요. 일본이 이제 무서워집니다. 예, 저군함에 같이 저거 한번 저도 저군함 타봤어요. 저게 동해바다 왔을 때 그때 이제 전문가들 교수들 한번 와서 보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를 신청했더니 평택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평택에 갔더니 저 비행기에 싣는 전 전투기인데 저기에도 그러니까 버스 비슷한 비행기가 있어요. 한 열댓 명 타는 비행기. 그거가 평택에 와 있는데 그걸 타고 저 배 동해바다에 떠 있는 배에 덜컹하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착륙이 아니라 그 가서 박는 거야 그냥 거의. 꼬랑지에 그 갈쿠리로 걸었는데 내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 군인들 뭐 일하는 모습 보고 비행기 떴다 내렸다는 거 보면서 와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국제정치 가르치면서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다라고 매일 얘기했는데 그 힘을 내가 정말 느꼈습니다. 이게 이런 게 바로 힘이구나. 그리고 거기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갔는데 식당에 내가 그때 그냥 그 느낌이 조선호텔 뷔페 식당이더라고요. 그 미국 병사들이 그 뭐 6천 명이 저기서 근무한다는데 저걸 보고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생각했는데 그 해군 장교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갔던 해군 장교가 저거 미국이 우리한테 주면은 하루 세워놓는 데만 1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14억 지금 돈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데만. 이건 돈 없는 나라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저거가 이제 미국에서 저거 니미츠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니미츠 클래스가 1968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만들고 2006년에는 저거보다 훨씬 좋은 걸 새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11월 5일 날 최신鋭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2025년 11월 5일 날 나온 중국의 항공모함이 겉에서 보면 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 1968년에 나온 미국 항공모함의 60% 정도 실력을 발휘한대요. 몇 년 차이 나는 겁니까? 미국의 1968년이 중국의 2025년보다 60%, 그러니까 6분의 10만큼 힘이 더 센. 그래서 자유국가라 해야 됩니다. 중국은 자유가 없으니까 교수들이 연구를 못해요. 왜 자유가 없는데 연구 못하는 줄 아세요? 미국은 말이죠. 그 끝내주는 천재들이 있는 연구소에서 금년에는 뭐 연구할 겁니까? 그럼 다 써내잖아요. 돈은 얼마 필요하세요? 이거 연구하는 데는 1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잖아요. 연구소에서. 하다가 실패. 11월 달에 실패했어. 아, 이거 연구가 안 돼갖고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연구하다가 실패할 수 있지. 근데 중국에서는 실패하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다 성공이야. 그러니까 다 가짜 성공이에요. 가짜 성공. 그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날짜 맞춰서 무조건 성공이래야 돼. 근데 과학자가 성공이라고 썼는데 지가 알지 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적돼가지고 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노벨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본은 노벨상이 많습니다. 미국은 뭐 노벨상에 한 3분의 1 쓸어가고 과학 분야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 더 서로 사인했죠. 저게 없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그 청와대 뭐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하고 합의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안 사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쌀도 안 사오기로 했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미국의 상무장관이 한국의 문을 다 열었다고 또 쓰네. 그럼 뭐가 맞아? 바로 그 뭐가 맞냐 볼 때는 여기 사인했잖아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저게 없는 거예요. 저거 사인했다고 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백악관 가 보면은 자료들이 많아요. 뭐 요새 뭐 전부 다 전자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일본하고 뭘 했다라고 다 써 있습니다. 뭐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안보 국방 협력도 확대했다. 일본은 GDP 대비 방위비를 2%까지 조속히 올리겠다는 계획을 언급했고 일본 GDP가 우리보다 2배가 좀 넘습니다. 근데 일본이 GDP 버는 돈의 1%를 국방비로 쓰는데 그것이 우리랑 같아요. 그런데 2%를 쓰면 우리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 국방비의 2배가 된다. 일본은 이제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거죠. 미국이 허락한 너 우리랑 같이 싸워 하고. 근데 트럼프가 일본하고서 또 히토리 협정을 맺었대요.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주변에 누렇게 칠한 거 그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제법적으로 조 바다는 일본 바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해양법에 이렇게 인정을 해요. 섬에서부터 몇 이내.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기 가가지고 뭐 물고기를 잡을 때 일본이 여기는 우리 바다니까 너는 얼마만 몇 마리만 잡아 몇 톤만 잡아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중국 배가 올 때 우리가 얼마만 잡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저렇게 넓은데 저 밑에 동경에서 한 2,000km쯤 되는데 미나미 토리시마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에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5,700m쯤 들어갔더니 바닥이 나오는데 바닥이 진흙인데 그 진흙 속에 히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발견이 됐는데 히토류 예상 매장량이 2억 3천만 톤인데 지금 히토류가 제일 많다는 중국의 매장량이 4,400만입니다. 4,400만에 2억 3천 비교가 안 되죠. 문제는 5,700m나 되는 곳에 깊은 곳에서 이거를 꺼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니? 일본하고 미국이 10년 동안 연구해서 내년부터 새로 팝니다. 내년부터 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 너 히토류 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팔지 만다는 거 우리가 100% 관세로 받아쳤는데 그럼 너네 죽지. 그러니까 100% 안 해줄 테니까 히토류 관세 1년 동안 없는 거로 해. 히토류 1년 동안 파는 거로 해. 1년 지나면 미국은 히토류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기껏해야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무리 길어도 2년 이내에 완전 독립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1년은 시간을 이제 번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가 세상 돌아가는 진실인데, 내가 이거를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할 때 역시 하나님은 자유국가의 편을 알게 모르게 들어주시는구나. 자유를 박탈하고 종교 자유, 그게 제일 큰 자유죠. 언론의 자유 박탈하고 그 대표 선수가 중국인데 결국 중국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바로 그래서 미국이 그 5,700m 되는 거를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같이 판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맹국인데 스트롱기스트 레벨, 더 이상 좋은 동맹일 수가 없어. 이거 뭐 동맹 중에서도 그 보세요. 일본하고 미국은 어떻게 싸운 나라입니까? 핵폭탄까지 맞은 나라예요. 핵폭탄. 근데 일본 나라 바뀌는 거 보세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하고는 그냥 지금 우리가 광복 몇 주년이에요? 광복 80주년이죠. 80주년까지 뭐였는데 광복 276주년 기념할, 우리가 광복은 빚을 찾았다지. 빚을 잃은 것은 35년입니다. 근데 잃었던 빚을 찾았다고 기념하는데 그걸 몇 년까지 해야지 맞나요? 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5년 동안 깜깜하게 살았는데 빚을 찾았는데 금년 80년이다. 이걸 언제까지 가장 큰 명절로 기억을 해야 할까? 건국은 괜찮아요. 우리나라 건국이 575년 되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광복 500년? 이런 건 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그래도 지금은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있으니까 일제시대 마지막 날 태어난 사람이 금년에 80살입니다. 일본이 끝나는 날 1945년 8월 15일 태어난 사람이 금년에 80살이에요. 근데 지금도 광복인데 우리 여기서 일본 밑에서 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일본이 간 다음에 광복된 다음에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나는 또 우리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기념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 뭐 570년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광복 570년은 좀 너무할 것 같아. 앞으로 한 뭐 400년 후 얘기지만은. 일본에서 나오는데 트럼프가 일본이라고 쓴 띠를 두르고 저게 가미가제 특공대가 죽으러 갈 때 띠 두르고 가는 겁니다. 미국 비행기에 그냥 비행기에 가서 미국 군함에 가서 박는 거예요. 폭탄이 없으니까 비행기가 폭탄이라. 그래서 그 천황만세 그러고 술 한잔 얻어먹고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올 기름도 안 줘요. 근데 그 띠를 트럼프가 찾고, 그리고 일본 수상은 트럼프라는 모자 쓰고 있고 그 옆에 카우보이하고 사무라이. 일본은 사무라이, 너 사무라이 이게 고만해. 너 군복 다 벗어. 칼 다 빼서. 그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평화헌법입니다. 근데 미국이 갑옷 다시 입혀주고, 그리고 미국은 카우보이 나라라고 그러죠. 카우보이는 좀 거칠다는 뜻입니다. 거칠어요. 카우보이들 다 거칠지. 미국을 카우보이 나라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싸우자 그러면 왜 그래? 라고 한 거에서 오케이 싸우자 그럽니다. 자기가 지더라도 싸우재요. 그러니까 미국 어떤 할머니가 자기 꼬마를 교육시키는데 그 꼬마가 와서 그랬어. 할머니, 우리 학교에 아주 못된 놈이 있어요. 그놈이 애들을 매일 못 살게 굴어요. 그랬더니만은 할머니가 네가 가서 그놈을 혼내주렴 이라고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네가 가서 혼내주렴. 그놈이 너를 많이 때리고 너가 여러 대 얻어맞겠지. 네가 여러 대 얻어맞는 동안 너도 한 대는 못 때리겠니? 그게 할머니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미국 부통령입니다. 그렇게 큰 어린애가 미국 부통령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날 가서 그놈한테 덤벼가지고 죽도록 얻어맞았지만 자기도 한 대는 때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대 맞으면 그 다음엔 또 마음이 달라지죠.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가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세상이 가요. 중국이 야 우리 항공모함 만들었어 하고서 어제, 근데 이거는 망한 겁니다. 이 사람이 시진핑이가 저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쳐다보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중국에서 제일 좋은 걸 만들었는데 왜 망했다고 그러느냐. 요번에 저 배 만드는 날 기념식에 2,000명이 갔어요. 그런데 지난번 소련에서 사온 고물 항공모함을 뚝딱거려가지고 항공모함 만들 때는 5,000명이 갔습니다. 요번에는 높은 군인들이 하나도 안 갔어. 왜? 짝유샤가 무슨 소리야? 왜 이때 거 만들어가지고 난리쳐? 쓸모도 없는 거. 그 사람은 육군인데 만들려면 미국 같은 걸 만들어야지.
그게 어디 괜찮은 거야? 아주 쓸쓸해 보이죠. 그 배 하는 그날이. 예. 뭐 길이는 위에서 보면 미국 거랑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야 이제 중국도 태평양에서 미국하고 정면 충돌, 태평양까지 못 갑니다.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기름이 모자라. 미국 거는 혼자서 지구를 몇십 바퀴 돌아요. 원자력. 이건 원자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겉만 보니까 와 멋있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방은 100년 동안 했는데 우리는 10년 만에 만들었다. 푸전함 띄우기 나선 중국, 실제 성능은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욕하는 거죠. 미국 방송 보니까 후지한 캐리어 페이크, 그 복권함 항공모함의 페이크 사기가 익스포즈드 노출되었다. 저거 못 뜨는 거예요. 비행기 이제 못 떠요. 이게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미국 거는 뜨는데 다른 건 내려. 떴다 내렸다 되는데 쟤는 뜨기만 하고 그다음에 내리기만 하고 이렇게 그거 바꿔야 돼.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지. 그래서 출격 보니까 50년 전 미국 거의 60%밖에 안 된다. 아까 제가 조지 워싱턴 그거 부산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갔다가 부산에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시아를 지키는 미국 항공모함입니다. 그 일본도 그러니까 야 우리도 있어. 그러니까 중국이 한진의 건 조그맣잖아. 일본의 항공모함이 두 척 있는데 중국 거보다 작아요. 그런데 중국 거는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는 거고 일본 거는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작아도 더 많아. 비행기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그거가 훨씬 더 좋은 비행기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은 또 하나님이 다 맞짱을 뜰 수 있는 세력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그 비행기가 그 미국 F-35라는 비행기인데 그냥 떴다 내렸다는 건데 세계에서 F-35라는 전투기가 제일 많은 나라 당연히 미국,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세컨드 라지스트 F-35 플리트 월드와이드 세계에서 F-35가 두 번째로 많은 일본. 그리고 그 비행기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데 일본 항공모함은 작지만은 수직이 착륙이 되고 그 F-35가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영국인데 일본 항공모함에 떴다 내렸다는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깡패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만든 그래서 항공모함이라고 안 그러고 순양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영국 F-35가 내리고 미국 F-35가 내려서 야단이 난 겁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영국하고 미국은 2차 대전 때 일본의 가장 큰 적국인데 그 나라의 전투기가 일본 배에 내렸다. 이제 우리는 함께 싸우는 거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금년 2025년 여름 가을에 있던 일들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미국 그 비행기에 미국 해군 조종사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 중국 거 이렇게 잘 자가다 살펴보니까 미국 거의 60% 정도 됩니다. 미국이 몇십 년 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건 좀 그런 얘기들 나오고 미국에서 이번에 제일 좋은 항공모함 새로 나온 거는 한 대가 중국 전체의 40%에 해당된다라고 소련 군사 전문가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해군력의 40%가 되는 군함 한 척이 40%래. 근데 저게 지금 두 척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척 만들고 있어요. 저거 세 개만 가지고도 중국 전체보다 더 세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 세니까 이제 우리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죠. 미국이 아직도 훨씬 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 에이펙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저거 에이펙 할 때 그 경상북도가 하잖아요. 아무래도 경주니까. 내가 경상북도 도지사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면은 가운데 세워야 된다고. 가운데. 제일 가운데. 이 사람은 옆에 ABC 해갖고 너 유니까 저쪽 뒤에서 그러면 나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아이 그거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갔죠.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갔습니다. 경주는 그러니까 부산에 도착했다가 부산에서 중국
시진핑도 부산으로 와서 그 비행장에서 회담하고 그리고 경주에 잠깐 갔다가 본회의 전에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 모여서 사진 찍는 데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시진핑이가 말이죠. 자기는 혼자서 십몇 년 하는 동안에 일본은 수상이 한 10번은 바뀌었을 거예요. 일본 총리는. 바뀔 때마다 그래도 축하합니다. 우리 잘 지냅시다 했는데 이번에는 안 보냈어. 안 보낸 건지 못 보낸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하여간 안 보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한테서는 다시는 사드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돼. 사드는 중국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데 중국이 야, 왜 우리도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드라는 건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가 미사일을 쏴서 맞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지.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만드니 마치 총알이 날아오는데 총으로 맞히는 거예요. 그 정도 기술이 사드라는 무기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가 좋아서 이렇게 다 봐요. 만주로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주를 왜 봐? 근데 자기네들은 우리 안 보나? 니네도 우리 다 보잖아. 첫째는. 그리고 만주를 보면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중국이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미사일 쏠 때 날아가는 거 니네가 보고 맞출 수 있잖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미사일은 만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날아가는 줄 아세요? 북극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소련으로 갔다가 북극 통해서 캐나다 통해서 미국 가는 겁니다. 옆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위로 날아가지. 지구가 둥그니까.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 사드 때문에 우리가 골았죠. 뭐도 안 판다, 뭐도 안 판다. 근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핵잠수함. 한국이 핵잠수함을 오랫동안 가지고 싶었는데 미국 우리 그것 좀 갖게 해주세요. 했더니 미국이 가지세요. 그 대신에 미국 와서 만들어 그랬습니다. 어쨌든 만들면은 중국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한국 못 건드려요. 이제 우리도 몽둥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중국이 때리면 맞았는데 우리도 같이 때릴 수 있는 그 무지무 사드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사드 같은 일 없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하고 피곤해요. 한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핵 추진한 잠수함도 다 만들게 됐고 여기서 이제 또 합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얼마 내기로 한 거로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신문 보면은 1년에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투자한다. 그리고 뭐 또 미국 기름 사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 한번 보세요. 한국이 agreed to pay 지불하나요? 투자한다가 아닙니다.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세 25% 붙이는데 15%로 내려주는 조건으로 관세를 내리는 조건으로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의 부자 기업들이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9,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3,500 더하기 6천억이니까. 근데 우리는 6천억은 없고 3,500도 아니고 1년에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나눠서 투자하기로 했다. 그렇게 정부가 발표했는데 한국은행이 미국에 200억 투자할 돈이 없어요. 맥시멈 65억 불 정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우리나라 정책실장이 쌀하고 소고기는 미국의 자유무역 하는데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쌀 안 사오고 고기 안 사올 거니까. 그런데 미국의 상무장관이 한 얘기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걸 잘 봐야 돼요. 여기 지금 그 빨간 거 보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상무장관이 글을 쓴 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Has also agreed. 한국은 또한 합의했다. To fully는 또 다 대문자로 썼네. 다 몽땅 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시장을 완전히 다 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점 찍고 100%. 물어볼 필요도 없어. 100%야. 그럼 뭐예요? 뭐가 맞아? 미국의 상무장관이 한 말이 맞아요? 우리나라 정책실장이 한 말이 맞아요? 왜 다르냐 이거야. 바로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그냥 시진핑 만났는데 미국의 대변인이 그렇게 썼어요. 이제 미국 대통령은 사과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오바마는 가는 곳마다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계속 잘못했습니다. 우리 말로 합시다.
그랬더니 하마스가 다 때려 죽일 거야. 야, 말로 합시다. 트럼프가 다 때려 죽일 거야. 그랬더니 그놈들이 거꾸로 말로 합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중국은 이렇게 다 뭐 히토류 수출 통제 중단하고 뭐하고 펜타닐도 안 팔고 미국 거 콩 1,200만 톤 구매하고. 근데 미국은 할 거가 별로 없어요. 중국은 이렇게 뭘 많이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만 그렇게 안 나요. 근데 뭐 외국 거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와이타임스라고 저 중국 전문 채널인데 미국에 무릎 꿇은 시진핑 관세 협상서 미국 요구 다 들어줬다. 그다음에 또 그 전문가 김상순 박사가 안방 황제 구들 장군 시진핑 총알을 뺏겼으니까 초라한 구걸 외교, 황당한 삼색조 표정 외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위에 저 사람은 미국 크리스차플이라고 아주 중국 전문 채널입니다. China's War on Christianity, Just God Wars. 중국의 기독교에 대한 싸움은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 점점 중국이 기독교랑 싸우고 있어요. 중국의 기독교도가 숨어있는 사람이 2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을 이제 앞으로 제대로 된 현대국가로 만들 사람들이에요. 예, 시진핑은 땅 쳐다보고 있고 트럼프는 시진핑 눈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제 나중에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 외교관 되면은 상대방 눈을 째려봐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눈 내리면은 이긴 거야 우리가. 그게 딱 쳐다보고서 눈싸움 해가지고 저쪽이 내리면은 아 내가 승리. 보세요. 트럼프는 딱 쳐다보고 있는데 시진핑은 밑에 쳐다보고 있죠. 눈을 마주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꿀렸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마치 안 꿀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시진핑이 중국에서 지금 총알을 뺏겼다는 얘기 우리나라 신문에는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오종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 형편없어요. 그리고 경제는 더 형편없어요. 중국의 뭐 우리나라 경제도 요새 많이 망가졌다는데 강남에 술집이 장사 안 된다는데 나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요. 남편들이 매일 가서 술 먹고 밤 12시에 뭐 남이 차 그 뭐냐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 저 기사 대리기사 그거 타고 오는 거가 뭐 좋은 일입니까? 당분간 아니더라도 술집이 너무 많아. 내가 어제 무슨 통계를 보다가 우리나라의 음식점이 67만 개인가 그래요. 음식점이 67만 개래요. 그래서 87명당 식당이 하나래. 그럼 87명이 매일 나가서 밥 사 먹어줘야지 그 식당이 운영된다는 소리인데 거기에는 어른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태어난 애들부터 돌아가시 직전인 사람까지 다 했을 때 87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식당이 65만 개래. 한국이 더 많아. 완전히 헐입니다. 헐 애들 말로. 그래서 내가 우리 딸내미들이 가끔가다 이제 한국 오는데 미국에서 회사 다니지만 옵니다. 이제 휴가 내고 와요. 또는 와서 여기서 일해. 밤 미국 시간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피곤하게 여기 와서 이러냐 했더니 아빠 한국 오면 먹을 거가 많아. 내가 그 소리 듣고 미국 네 말이 맞다라는 걸 내가 어제 증명했습니다. 식당이 그렇게 많으니까 뭐 먹을 것도 많은 거죠. 그 대신에 그 87명 가지고 식당 하나 미국의 6배더라고요 비율이. 우리나라 식당은 미국보다 6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숫자랑 나눴을 때 바로 그래서 그것들은 정리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날지도 모르겠어.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타협했는데 미국 걸 보니까 매시브 빅토리 보통 승리가 아니라 대승리를 거둔 것이죠 미국이. 그리고 그다음에 또 미국 재무장관이 사인한 다음에 하루 있다가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벌써 이제 중국이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앞으로 1, 2년 안에 미국은 놀라운 속도로 독자적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서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와서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하고 전부 사인하고 한 겁니다. 호주하고 사인하고 그 나라들도 전부 히토류를 만들거든요. 중국이 제일 많지만은 그래서 일단 중국의 압력을 이만큼 분산시키고 1년 동안은 하지 마라고 해놓고 이제 미국이 1년 동안 준비하면은 중국이 다시 히토류 가지고 싸움을 걸어도 그래 싸움 걸어봐.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유용한 무기가 되지 못하는 1, 2년 이내. 그래서 이것도 맨 밑에만 보십시오.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신뢰할 수 없는 협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우리는 초고속으로 전진해서 휘토류를 막 만들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전 세계의 머리 위에 들이대고 있는 칼날을 치워버릴 것이다. 이거 미국이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워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말로 했는데 중국이 전 세계를 가지고 못 살게 구는 들이대고 있는 칼날. 저건 저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직역을 한 겁니다. 칼날을 치워버릴 것이다. 뭐 미국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미국은 이번 내각은 미국 어느 내각보다도 가장 기독교적 내각입니다. 회의할 때 기도하고 하고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장관 한 사람이 대통령이 그래요. 국무장관 기도하세요. 그러면 또 일어서 가지고 막 중얼중얼 기도하면은 다 눈 감고 아멘 하고 그러고 회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교회를 다 불질러 버리는 나라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맨 밑에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금수 조치에 대응할 상응 전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중국이 이 문제를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12 내지 24개월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히토류 끝. 중국은 1년 동안은 그거 가지고 남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은 이제 망하는 거지. 100% 관세 맞을 테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 미국의 그 뉴욕 시장이 공산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다 또 회교도야, 무슬림이야. 그래서 미국 망했대, 트럼프 망했대. 그것도 다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 뉴욕이 망했지 트럼프가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국민의 분노, 아니 시민의 분노지 어떻게 국민의 분노예요? 대통령을 바꿔야지 국민의 분노지. 시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것도 아니에요. 같은 민주당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난리가 났냐? 민주당 후보가 그래도 보통 좌파여야 되는데 극좌파가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난 6월부터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될 건데 된 거야. 근데 그건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나라에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보수 정부인데 광주에서 투표를 했는데 야당이 됐어. 민주당이 됐어. 그게 이상해요? 또는 정부가 진보 정부인데 대구에서 대구시장을 뽑았는데 국민의힘이 됐어. 이상해요? 맞는 거지. 다 알던 거지. 근데 왜 그게 트럼프가 큰일 나요? 트럼프는 그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왜? 뉴욕이 망하니까 뉴욕의 부자들이 전부 이사 갈 거다 이거야. 어디로? 공화당 주로. 그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뉴욕은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고 사람이 빠지니까 공화당주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 그러니까 다음번 선거하면 공화당이 유리해. 그거 계산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신문이 트럼프 큰일 났다고 쓰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뭐 트럼프 야단 났다, 폭로했다, 국민의 분노 식으로 엉터리 보도. 기자들 화나면 나한테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 지금 투표 3군데 했는데 지난번 선거 트럼프가 나는 3번 이겼다고 그랬죠. 그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요번에 그 3군데 3군데에서는 3번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서 이길 생각도 애초에 안 하던 데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는 아무런 그래도 중간 선거에서 선거하기 얼마 전에 저 얼굴 가무잡잡한 사람이 큐바 출신 마이애미 시장입니다. 여러분 마이애미라고 플로리다에 가면 거기서 제일 큰 도시인데 멋있어요. 가보세요. 아주 아름답고 먹을 거 많고 값 싸고. 마이애미 시장이 나와서 선거할 때 제일 쉬운 거는 국민들한테 다 공짜로 해주겠다는 게 최고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당선되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정치에서 가장 팔기 쉬운 상품이다. 이 사람들 다 정치가들도 뭔가를 팔아야지 국민들이 자기를 찍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공짜입니다. 버스값 공짜, 전철 공짜, 그리고 이제 유치원 공짜, 뭐 다 공짜야. 식당도 한 달에 10번은 공짜 뭐 이러면은 다 그거 찍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세금을 내야지. 근데 세금을 낼 사람들은 주로 좀 부자죠. 내겠어요? 떠나지. 우리나라는 좁아서 안 떠나. 우리나라도 떠나더라고 보니까 부자들 다 외국 간다며 요새.
미국은 외국 안 가도 돼요. 옆으로 가면 돼. 그런데 저 사람이 뭐 맘다니가 뉴욕 시장이 되면 우리는 좋죠. 억만장자들 한 20만 명이 올 것 같아요. 억만장자들이 다 다른 데로 간다 이거예요. 세금 없는 데로.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뉴욕 포스트라는 신문은 저 사람이 당선되기 전날에 보니까 100만 명 정도가 저 사람이 당선되면 다른 주로 가겠다. 세금 더 오르는 거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에는 벌써 저 사람 당선되기 전에 플로리다에는 부동산 값이 거래 비율이 2배로 늘었는데 한 1억 달러 이상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당선이 됐어요. 또 레드 애플, 뉴욕을 사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빅 애플, 큰 사과라고 그러는데 레드, 알자는 또 거꾸로 썼어 일부러. 이제 뉴욕이 뒤집혀졌다 이런 거죠. 놀라운 일은 저게 유태인이 만든 도시입니다. 유태인 금융 재벌들이 만든 도시인데 그래갖고 그 유택의 자본주의를 상징한다고 그래갖고 이슬람에 가서 저 들이박아갖고 몇천 명 죽었는데 바로 그 도시에 무슬림이 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상징인데 공산당이 더 좋다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큰일 났다가 아니라 뉴욕은 곧 망한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차라리 저 사람이 되면은 말로는 설명해도 잘 몰라. 근데 한번 당해보면 알죠. 이제 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옆에 저 약간 나이 든 사람, 이 사람은 중도예요. 좌파지만은 이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털 수염 면도 안 한 친구가 34살짜리 공산주의자 무슬림이 인도 사람이지만은 우간다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미국 와서 이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돼서 그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공화당은 이제 민주당은 끝났다. 너무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를 유지해야지 표를 받는데 민주당이 너무 저쪽으로 가서 이제 민주당은 끝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분석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첫날 뉴욕 소방청장이 사표냈습니다. 난 네 밑에서 일 안 해. 그리고 또 미국 아주 유명한 그 교수 유튜버가 민주당은 방금 자신들의 운명을 봉했다. 저 사람을 시장으로 만들므로써 끝났다라고 쓴 거예요. 또 뉴욕에 있는 큰 맨하탄에 있는 재벌 회사 사장이 네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서 맨하탄에서 우리 회사를 철수시키겠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 사람 잘 알죠.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죠. 나는 40년 동안 뉴욕에서 살았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였다. 바로 맘다니가 당선되기 전날까지는 나는 이제 뉴욕을 떠나겠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저 권투 선수 하는 영화 나오고 아주 뭐 이거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뭐 또 아주 근육 있는 저 사람은 저 이렇게 역할은 그 뭐 이렇게 그냥 쌍꾼 역할만 하는데 저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가 다 갖고는 자기가 다 쓰는 겁니다. 감독과 배우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지성인인데 이제 나는 뉴욕을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저 미국에 좀 이렇게 요란 정신 나간 가수가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해요. 레이디 가가라고. 그 사람 아버지가 또 유명한 그 뭐 기업가이자 또 이렇게 또 자선사학가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뉴욕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 이제 사회주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뉴욕은 다 끝났다. 사회주의가 왜 공짜가 없는데 공짜로 준다고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데 공짜로 준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세금 낸 거로 그러니까 아들이 세금 낸 거로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대구 어떤 할아버지가 아유 그래도 문재인 씨가 우리 아들보다 더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용돈 주잖아요 나라가. 아들이 세금 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아들이 나한테 주나요? 그래서 공짜가 먹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러더라고요.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날 대구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평화가 왔으니까 그 국방비를 줄이고 노인들한테 돈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간단해요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아니라는 걸 첫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맥주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맥주 얻어 먹으려고 갔는데
깡통 하나에 13달러씩 받은 거야. 조개 하나에 1불 20센트도 안 되는 건데 그래 10배씩 받아요. 10배씩. 그래서 거기 갔던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뭐 버스도 공짜고 전철도 공짜인데 맥주 파티에서 10배 받으면 어떡하니? 받아야지 어떻게 세상에 공짜 자기 주머니 터는 게 아닌데 남의 주머니 터는 거죠. 남의 주머니 터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네 주머니를 털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네 주머니를 털어서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라고. 그거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비입니다. 자비. 근데 남의 주머니 좀 부자처럼 생긴 뺏어가지고 놀아주는 거는 자기도 좀 갖고 그거는 자비가 아니에요. 그 차이죠. 낸시 펠로시라고 미국에서 가장 좌파적인 국회의원인데 낸시 펠로시 출신 구는 미국에서 가장 엉망인 동네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인데 망했어요. 근데 자기는 매덕 저 사람이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냉장고 꺼내주면서 아이스크림 꺼내주는데 이건 맛있다고 이거 한 개에 400달러짜리라고 아이스크림 하나고 50만 원이야.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미국 LA가 저래요. 이게 미국의 민주당 도시들이 다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짜는 없는 거죠. 이런 뉴스는 우리나라에 안 나오죠. 옆에 하얀 티셔츠 입은 그 여자가 아주 하버드 대학 나오고 천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미국 하원의원인데 미국 그러니까 이번에 뉴욕 시장 뽑았죠. 뉴욕 주지사에 지금 출마했는데 현직 주지사를 앞서고 있어. 내년 11월 달에 선거하는데 저 사람이 되면은 트럼프한테 끝내주는 그 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뉴욕에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는 데인데 공화당이 지금 이길 것 같아.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약속한 거 아파트비 전세 올리지 않기, 월세 올리지 않기, 한 시간에 무조건 30달러는 주기, 그리고 버스 공짜, 그리고 음식점, 그러니까 뭐 이마트 같은 건 전부 시에서 운영하는 거야. 옛날에 중국 가 보니까 중국에서 운영하는 마트 가 봤더니 정말 먹을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난 지 6주서부터 5살까지는 전부 무료로 육아원에 공짜로 보내기. 그리고 부자들한테 50억 달러 세금 걷기. 부자들이 내나 이사가지. 이제 요거 쭉 보시고 트럼프가 바로 맘다니가 당선되는 그 주에 반공주간 선포를 했습니다. 반공주간. 뭐 그냥 그 맨 밑에 읽어보세요. 미국은 이 악마의 교리를 거부합니다. 공산주의 악마의 교리를 거부합니다. 트럼프 아들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우리 아버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투사입니다. 투사. 완전히 미국 공산주의랑 싸울 것 같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뭐 쭉 맨 밑에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부정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모든 체제가 역사의 잿더미 속에 영원히 묻혀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옛날에 소련이 망한 다음에 미국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박탈하던 체제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놈이 또 슬슬 나온 거예요. 요새 다시 쓰레기통으로 넣겠습니다 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것이죠.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이제 맘다니는 뉴욕시장은 내년도 플로리다주의 부동산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덕방 주인 중에서 제일 장사 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엄청나게 이사 갑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좋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마이애미는 나쁠 것도 없어요. 마이애미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애미에다가 내가 대통령관 되면 거기 내 기념관을 짓자. 도서관 미국 대통령이 짓죠. 거기다 질 겁니다. 마이애미 보세요. 뉴욕보다 뭐가 못해요. 훨씬 깨끗하고 훨씬 새 거고. 지금 사람들이 천북으로 가는데 그러면 통계로 증명해봐. 한번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사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 지가 5개인데 뒤에 3개 볼 필요 없이 플로리다, 텍사스.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자유주의적인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10년 동안에 150만이 늘었어요. 텍사스에는 120만이 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원의원이 2씩 늘어난 거예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2씩 뺏긴 주가 있는 거예요. 그 뺏긴 데가 뉴욕, 캘리포니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펜실베니아가 지금 미국에서 원래는 우파인데 좌파인데 우파로 가고 있어. 그랬더니 펜실베니아가 뉴욕 사람들 멀리 가시지 말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 오면은 잘 살 수 있어요 하고서 또 광고하더라고 벌써. 미국 사람들은 이사를 너무 자주 다녀요. 뭐 쉬지 않고 이사 다닙니다. 5년 이상 어느 한 군데 살면 바보래. 취급을 그렇게 받는데 젊은 사람들은 5년마다 한 번씩 더 좋은 회사로 가야 돼. 월급 더 많이 주는 대로.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이사 다녀요. 유홀이라는 아주 그 트럭 회사인데 너가 끌어. 우리말로 보면 네가 끌어입니다. 네가 끌어. 지가 운전하고 가는 거라. 그래서 뭐 미국 가 보면 저런 차들이 수없이 다닙니다. 뒤에 자기 차 끌고 가는 차도 있고 뭐 저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는 나라에서 유홀은 항상 빌리면은 완웨이죠. A에서 빌려갖고 B에다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홀을 빌려서 타는 제일 많은 데가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미시간 전부 다 공화당, 민주당 주입니다. 도착지 1등, 텍사스하고 플로리다 전부 공화당 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은 저 파란 데서는 국회의원이 줄 거고, 그리고 빨간 데는 국회의원이 늘어. 그러니까 공화당 국회의원은 늘고 민주당 국회의원은 줄어요. 그런데 맘 단위가 돼서 이제 100만 명이 나간대. 인구 800만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큰일 났어요. 민주당이 큰일 났지. 숫자 그냥 보겠습니다. 70년 전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주, 인구 제일 많은 주가 저쪽 끝에 오른쪽 끝에 45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뉴욕입니다. 45.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원의원 43명, 상원의원 2명이라는 소리예요.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입니다. 저 맨 밑에 10이라고 써 있는데 보세요. 그게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는 하원의원 8명, 상원의원 2명. 그러니까 플로리다의 인구는 뉴욕하고 비교했을 때 43대 8. 그러니까 5.6배 뉴욕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다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작년에 어떻게 됐느냐. 45대 12. 2023년 선거에서는 28대 30. 한 세대 만에 뉴욕은 국회의원 43명에서 26명짜리 주가 됐고, 그리고 플로리다는 국회의원 8명에서 28명짜리 주가 되었다. 그 2명은 상원의원이니까 하원의원. 그러니까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0만 명 빠지니까 내년 다음번 선거에서는 뉴욕은 26되겠네. 그리고 플로리다는 32. 그러니까 민주당이 4명이나 손해보는 거예요. 이쪽은 플러스 2,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명 차이로. 그래서 공화당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 정당이, 공화당은 무지하게 기독교적입니다. 그런 정당 쪽으로 알게 모르게 유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가 뉴욕시장에 당선된 무슬림 맘다니의 반유태주의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유태인 지지를 잃게 하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선배인데 뉴욕에서 한 40년 지낸 분이 선거 결과를 보고 저한테 보내준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트럼프가 그랬어요. 만약의 경우 불법 이민자들이 거기 가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잡으러 가는데 뉴욕시장이 그걸 못 잡게 하면 너 체포할 거야 그랬습니다. 왜? 연방 헌법을 위반하는 녀석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에 가는데, 공산주의는 다 실패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 소련 생긴 다음에 몇 년 만에 실패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썼는데, 요거하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왜 실패할까?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꺾인다. 아니 이게 네 거야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요. 근데 이게 네 거 아니고 우리 다 놀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일 안 합니다.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아니 현대 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차를 만듭니까? 자기 돈 벌려고 좋은 차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거가 되는 거지. 지식인들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공산주의는 종교 딱 질색이죠. 그때 소련을 이제 다 조국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배반당한다. 이승만 박사가 무려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몽 아롱,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데 좌파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꼭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뭐 레간 대통령하고 요거 마지막입니다.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시장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이게 바로 11월 5일에 미국에서 일어난 얘기들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확산하는 그런 식으로 세계 정치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건 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unseen hand, 손이 어디 와서 막 나를 움직이는데 그 손이 보인 적이 없어. 자기 인생을 평생 살면서 그 unseen hand가 자기를 이렇게 다 가이드를 해줬다. 하나님이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형편없는 나라인데 이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앞으로 우리가 요 살아가는 순간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거는 우리한테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갖다 줍니다. 지난 몇 개월 일어난 일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길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가을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시를 주셨습니다. 오면서 단풍 든 모습을 보고 지난 여름에 강야로 왔을 때 그 더웠던 날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참 이 세계의 자연과 질서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참 열렬하신 캄 선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우리 자연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제정치, 정치, 사회 이런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스스로 지휘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북한 동포들 고생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박탈한 정권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정권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점점 더 넓혀주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같은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를 좋은 세월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지만은 저희들도 미력 하나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신도들 성도들 다 건강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겨울 추위에도 다 마음 몸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